해 뜨기도 전 아직 어둠이 골목을 깊게 채우고 있는 시간. 새벽 5시 반, 세상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창문마다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골목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낡은 회색 점퍼, 오래 신은 운동화, 작은 손수레. 올해 72살 박종수 씨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아침을 여유롭게 상상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박종수 씨의 하루는 어둠 속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듯 조용한 발자국 소리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가 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는지, 그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그 속에는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담겨 있는지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지혜를 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박종수 씨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동네 뒷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손수레에서 큰 비닐봉투 2개와 집게를 꺼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점점 얇아져 갔고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남은 날들이 더 길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와야 조금 더 상태가 좋은 박스와 종이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무릎은 이미 예전 같지 않고 숨은 자꾸 가빠지지만 걸음을 멈추기에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박스, 종이, 캔, 페트병.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본능처럼 집게로 집어 봉투 안에 넣습니다. 표정은 담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버팀이 묵묵히 섞여 있습니다. 박종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2 아들을 결혼까지 책임졌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월급 날이면 적금을 먼저 붓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은퇴할 즈음 통장에는 7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연금과 합치면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주도 자주 보면서 조금은 느긋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병간호를 한 것도 아니었고 길게 의료비가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불이 켜진 거실이 낯설고 식탁에 혼자 마주 앉아 있는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던 시간은 끝났는데 정작 그 누군가는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박종수 씨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밥도 데워 먹어야 했고 세탁기도 혼자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동안 통장에 있던 7천만 원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월세와 생활비가 겹치면서 이대로만 써도 평생은 가겠지 했던 돈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역세권 상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월세만 꼬박꼬박 받아도 연금처럼 살아? 은행 이자는 거의 붙지 않는 시대. 통장에 돈만 넣어두기에는 아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상가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연금과 합쳐 노후가 더 든든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7천만 원을 상가에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월세가 제때 들어왔고 친구의 말처럼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면서 임차인은 장사가 안 된다며 월세 인하를 요구했고 조건이 맞지 않자 결국 가게를 빼고 떠나버렸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월세는 들어오지 않는데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함께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이번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통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하루하루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박종수 씨는 상가를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진 뒤였습니다. 처음 넣었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고 손에 남은 건 애써 외면해 오던 후회라는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노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나오지만 월세, 생활비,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서 조금씩 보탰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남은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눈에 보이게 짧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일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환경미화 일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주방 보조 같은 일은 생각만 해도 허리가 먼저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도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라도 하면 나도 조금은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작한 폐지 수집이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더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끄러움보다 생존이 더 급해졌습니다. 부끄러움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다. 이게 박종수 씨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비닐봉투 2개는 묵직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고물상으로 가면 주인은 무게를 재고 조용히 돈을 건넵니다. 5,000원, 5,500원, 그 언저리. 박종수 씨는 고맙다는 말을 삼키고 그저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초라함이 뒤섞인 감정이 말이 되는 순간 더 아플 것 같아서입니다. 아직 하루가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허리는 이미 굽어있고 무릎은 뻐근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방향을 틉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동네 무료급식소입니다. 처음 이곳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자꾸만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답이 뻔했습니다. 매일 밥을 사 먹으면 연금의 절반 이상이 밥값으로만 나갑니다. 그렇다고 밥을 굶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무료급식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은 그의 또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 사람들은 말없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습니다. 박종수 씨도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뜨끈한 국과 밥이 앞에 놓이지만 바로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식판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첫 숟가락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말이 스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사실 무료급식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될 줄 알았다. 밥을 먹다가 고개를 살짝 들면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짧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이상하게도 부끄러움과 체념, 그리고 작은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끼는 해결했다. 이 안도가 그들을 다시 내일 이곳으로 오게 합니다. 오늘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노인 한 분이 먼저 말을 겁니다. 폐지는 많이 모았어요? 짧은 질문. 박종수 씨는 그냥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노인은 조용히 자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때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 일을 했던 사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과장님, 부장님 하며 존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은퇴 후에는 연금도 나올 예정이라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그대로 축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수술, 입원, 재활, 병원비와 간병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크게 가게에 구멍을 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걸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돌볼 수 없고 재활치료를 줄이면 아내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눈앞의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평생 모아두었던 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월세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내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내가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가 손에 쥔 것은 빚과 텅 빈 통장과 그리고 혼자가 된 노년이었습니다. 그는 무료급식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어느 날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이 문만은 절대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박종수 씨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 위로나 조언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잘못 살아서 여기에 온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노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버티다가 지키다가 미루다가 조금씩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료급식소를 나서며 박종수 씨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깁니다.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구나. 아내는 오래 아프지 않고 떠나서 큰 병원비를 쓰지는 않았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게 고마운 일이라고 느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오후 2시 무렵 마트에 들러 오늘 먹을 것을 삽니다. 가격표를 눈으로 몇 번이고 훑어보고 할인 코너를 먼저 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두부와 조금 할인된 계란, 오늘만 조금 싸게 파는 채소 한 단, 계산대에 올린 물건은 많지 않지만 지갑을 여는 손끝은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정도면 오늘은 그래도 잘 막았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봅니다. 오후 3시 경로당. 이곳은 그의 하루 중 몸과 마음이 가장 느슨해지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화투를 치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끔 터지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묵은 한숨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박종수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화면만 바라봅니다.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넵니다. 하나 피워요. 짧은 말,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는 그냥 뭐 살지요.
이 한마디로 대화를 끝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짐작하면서도 굳이 더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고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느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느낌,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세상이 돌아갈 것 같은 느낌, 그때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대화, 경로당에서 나누는 농담 한마디, 마트 계산대 직원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녁 무렵 박종수 씨는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은 계란 후라이와 간단한 김치찌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스불 위에서 끓는 냄비를 바라보면 문득 예전 식탁 풍경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찌개를 끓이고 아들들이 옆에서 장난치고 밥 먹어라 부르는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 이젠 텔레비전 소리가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생각보다 감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밥을 빨리 먹으려 합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생각이 길어지기 전에 식사를 끝내버립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내일은 어느 동네를 돌아야 할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폐지값이 더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텔레비전을 켜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스 속 숫자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화면이 흐릿해집니다. 저 이야기 속 숫자들 사이에 내 삶도 끼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곧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냐? 잠시 후,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단 한 줄이 도착합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 한 줄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박종수 씨는 불을 끄고 눕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은 쉽게 감기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 끝에 남는 것은 그래도 내일도 일어나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결론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온 이 하루의 장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남으시나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 마음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아직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오늘이 덜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실패 한 번이 아니라 병원비 한 번, 무리한 투자 한 번, 잘못된 관계에 너무 오래 매달린 시간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어느 날 갑자기 큰 균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노후를 지키는 지혜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돈을 크게 벌 기회를 쫓기보다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 무리한 상가 투자, 영끌 아파트, 한 방을 꿈꾸는 창업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가는 것. 몸을 갈아 넣는 노동이 아니라 조금 적게 벌더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몇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하기보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선을 지켜주는 것. 이런 선택들이 지금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뒤 내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박종수 씨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산을 오르고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고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경로당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너무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노년의 현실과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종수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이 또렷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켜야 할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내 노년을 지켜줄 수 있는가?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노년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